아틀레티코의 현재 가장 좀 화려한 스타들, 그 다음에 한국에 올 때 영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좀 거론되는 애들이 누군지, 그런 선수들이 누군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이야 뭐 딱 생각나는 게 말씀해주신 아까 그리즈만 있고 네. 새로 영입하려고 한 거론되는 선수는 이제 이강인 선수 그렇죠. 얘기가 있죠. 네. 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할 것이다. 그 사울 리게스는 거기 나갈 거니까 니게스가 아무래도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그동안 해준 게 많다 보니까 연봉도 많이 받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일단 그 라리가는 셀러리 캡 문제 때문에라도 고액 연봉자들이 나가야지 영입이 좀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라리가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대 때 그 비율형 셀러리 캡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팀이 리그긴 하죠. 그것 때문에 선수 영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이 오니까 실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겨울에 그 이강인한테 이강인 영입하려고 마요르카에 오퍼한 거는 팩트인 게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지른 금액이 1,000만 유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000만 유로밖에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 비율형 셀러리 캡 문제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채팅에서 이강인 선수 시메오네랑 안 맞지 않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약간 좀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우려는 있긴 하죠. 예. 근데 이게 또 한 1년 전, 1년 반 전이면 진짜 우려하겠는데 지금 최근에 마요르카에서 경기 뛰면서 이강인 선수가 뭐 어느 축구든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많이 주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뭐, 않나? 그러니까 포지션이든 역할이든 많이 발전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범용성 면에서 예, 그 범용성 면에서 많이 발전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건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풀어놓고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다가 그리고 결국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땐 그렇게 그려요. 이 팀은 창의성 있는 선수 없으니까 이거 하나 딱 하면은 강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메오네가 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족한 퍼즐을 채워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 팀은 그 컬러로 계속 가기 때문에 도리어 겉돌다가 나가는 케이스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펠릭스인 거잖아요. 주앙 펠릭스. 네, 펠릭스가 결국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으니까 결국 그리고 또 레아 쓰는 거고 항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반기 때는 다른 선수들 쓰다가 안 되면 후반기 오면은 또 레아입니다. 네, 코레아가 돌아온다. 지금도 코레아가 다시 이제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상황에서의 좀 자율성이나 공격 템포 이런 측면도 문제가 되지만 저희 결국 아틀레티코에서 공격전으로 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수비 가담을 잘해야 된다. 이거 같거든요. 공격력은 뭐 다양한 성격의 공격수들이 이미 거쳐왔는데 수비 가담만큼은 잘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시메오네의 요구에 부응을 할 수가 있는가가 만약에 간다면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시메오네 감독이 갈수록 공격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4-3-3도 해보고 매 시즌 전술적인 실험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펠릭스도 영입한 거나 그쵸,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결국은 그 시메오네식 축구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결국 시즌 후반부에 오면은 다시 또 메오네가 되게 되거든요. 그쵸. 결국 본인이 잘하던 걸로 와가지고 성적을 다시 올리고 이런 식이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점은 조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즈만이랑 이강인 겹치지 않나요? 아, 좀 다르죠. 참신한 시각이군요. 저는 그러니까 왼발잡이 겹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대충 2선이고 근데 그쵸. 이제 둘 다 거기에서만 뛰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 차례 증명을 해봤고 특히 그리즈만은 뭐 그러니까 차라리 펠릭스는 그 부분에서 결국은 망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즈만하고 너무 겹치는 부분에서 문제는 그리즈만은 펠릭스가 하는 걸 다 하면서 수비력과 구준기까지 다 할 줄 아는 그렇죠, 선수니까 그렇죠. 결국 거기서 밀린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강인 선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미드필더 마인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즈만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공격수 마인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최근 와가지고 그리즈만이 뭐 메짤라 역할도 하고 이러면서 월드컵 때 거의 지단이었죠. 그러긴 했어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선 결국은 방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초반에나 이제 30분 뛰기 할 때나 그렇게 했던 거였지 30분밖에 못 뛰니까 공격 강화용 카드로 그렇게 했던 거였지 결국 그리즈만이 풀타임 뛰게 되면서는 에이스로 맡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강인과 그리즈만은 그래도 덜 겹칠 거라고 펠릭스만큼은 겹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장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 측면만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그리즈만이 물론 다 잘한 선수지만 분류를 하자면 온본 플레이어보다는 오프 더 볼 플레이어에 가까운 측면이 있고 그리즈만이 물론 안 되면 오래 끌지만 짧게 주고 돌아 들어가면서 하는 걸 맞아요.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강인이 키핑하고 내주고 그리즈만이 침투하고 이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항상 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고의 온볼 플레이어는 그리즈만이랑 펠릭스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그만한 애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런 건데 그 프랑스 대표팀에서처럼 자기가 짧게 수비 가담하다가 한 번에 숨통을 끓는 플레이를 이런 걸 오히려 잘하는 선수일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또 그리즈만 30줄입니다. 공을 길게 잡아주는 역할 대신 해줄 젊은 애가 하나 있어주고 그리즈만이 훨씬 치명적인 플레이만 할 수 있게 해준다? 네. 전 이건 좋은 조합일 수 있다고 봐요. 어쨌건 요즘은 축구가 갈수록 이제는 포지션보다도 역할로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중요한 거지 어느 위치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즘 갈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감독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그 펩가르디올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볼을 점유하고 패스를 뿌려주고 하는 선수와 마무리하는 선수, 그가 피니시를 하는 선수, 그 직선적인 선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팀을 구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뭐 그리즈만과 이강인은 충분히 공조는 가능하다. 예. 그 결국 시메온의 전술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왜냐면 시메온에는 공격 쪽에는 사실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을 해주는 네네. 유형이긴 한데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적응하기도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정말 잘 적응하면은 그러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면은 제2의 펠릭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망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지 네. 무조건 시메오네한테 안 맞는다고 볼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잘 적응한다면 충분히 기존 선수들과 신조건을 낼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은 이강인이 갖추고 있다. 네. 다만 할 거면 꼬마가 한국 다녀간 뒤에 해라. 아 티켓팅이 너무 격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저번에 그 세비야 같은 경우도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했었잖아요. 예, 세비야 그때 뭐 그래서 한국어 예. 배우기, 한국어 또 응원가 취입, 한복 입고 춤추기. 예,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호감을 얻어갔었죠. 세비야 같은 경우는. 전 그래서 뭐 한 경기 하는 팀도 와서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관련 콘텐츠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서는 몰라도 네. 뭐 저기 뭐야 라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밖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다현 씨랑 둘이 더블로 이렇게 특히 세니어 세레소 그림 딱 나오는데 그림 딱 나오잖아. 저는 특히 만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 경기를 하게 된다면은 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지금 라리가 사무국하고 거의 연계되어 있거든요. 세비야가 그랬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죠. 맞아요. 예, 그 지금 라리가 사무국 자체가 아시아 시장을 굉장히 파이를 키우고 싶어해요. 그것 때문에 그 아시아 선수가 뛰는 팀은 낮 경기. 그래서 아기레가 맨날 불만 얘기하죠. 예. 우리 죽으라는 거냐 이러는데 사실 에스파뇰이 가장 많은 경기를 낮 경기를 뛰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 경기 하게 되면 한국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리가 사무국 차원에서 그렇게 시킬 겁니다. 예강인 선수 행선지로 빌라가 거론이 많이 되는데 네. 빌라 어울린다 보시나요? 에메리 그리고 현재 빌라 선수 구성 어울린다 보시나요? 에메리 감독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이강인 선수를 영입을 하고 싶어했죠. 그리고 또 이제 사실상 저는 그러니까 이강인이 오면 쿠티뉴는 나간다라고 봐요. 쿠티뉴 자체가 그 에메리 감독 밑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부상이 너무 많고 아마도 부엔디아와 함께 이제 그 창의성을 조금 담당하는 역할을 그쵸. 이강인한테 맡길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팀이 4-4-2 포메이션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4-2-2-2 포메이션이다 보니까 뭐 아예 안 맞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빌라가 현재 워낙 그 상승세도 잘 타고 있기도 하고 유럽 대항전 나가면은 뎁스도 강화를 해야 되고 이 팀이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 대항전까지 병행할 정도의 뎁스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빌라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맨시티도 뭐 지난 방송 때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대체비가 남으면은 그냥 딱 브라이턴이 최고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포메이션도 4-2-3-1 포메이션 쓰고 거기 공격형 미드필더가 랄라나고 근데 랄라나가 부상도 많고 그래서 경기 잘 못 나오고 그래서 맥칼리스터가 올라가서 뛰고 있는데 맥칼리스터도 떠날 가능성 높기도 하고 현재 뭐 아니면은 최소 카이세도는 떠나겠죠. 겨울에도 그 난리를 쳤는데 그러면은 카이세도가 떠나면 맥칼리스터가 내려갈 거고 뭐 그래서 그러면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무혈 입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너무 잘 맞고 데체르비 감독 전술과는 데체르비가 남는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라이턴이 출전 기회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전술적으로도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 어느 팀들보다도 연결된 팀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라이튼 좋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빌라가 아예 안 맞는 건 아니다라는 점도 동의하는데 그렇죠. 예. 저는 오히려 가면은 진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조금 안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더 맞는 건 당연히 네. 딱 맞는 것이 좋은 거니까. 근데 데체르비 축구 같은 게 좋죠. 저는 이강인 선수는 물론 뭐 제가 이강인 선수 쪽이랑 직접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긴 하지만은 스페인 잔류를 조금 더 선호할 것 같긴 해요. 실제로도 그쵸? 결국 그 1월 6일부터 빌라가 접촉을 했었다라고 마테오 보르토 기자가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도 결국 이강인 선수가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했던 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퍼를 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정말 이적하고 싶었던 팀은 겨울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다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스페인에서 계속 잘했고 스페인어도 너무 잘하고 문화적으로도 더 맞고 심지어 뭐 쿠보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으니까요. 그리고 페란토레스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강인이 스페인 사람보다 더 스페인 사람 같다라고. 그건 그 기질이라던가 성격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을 정도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소시에다드나 아니면 베티스도 이강인을 노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도 이강인은 현재 시점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이적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놈의 라리가 비유령 셀러리기 때문에 돈을 지를 수 있는 구단들이 별로 없어서 그게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강인 선수 개인은 라리가 잔류를 조금 더 선호할 걸로 보이고 그러면은 소시에다드나 베티스 같은 팀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말할 때 보면 비언어적인 그런 것도 완전히 이제 스페인 사람이라서 막 이런 거. 네. bueno muy bien 하면서